네, 이번 6번째 강의에서는 스파이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스파이스는 Simulation Program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라는 말을 줄인 거죠. 하지만 그냥 이제 스파이스라고 불리고요. 1970년대 UC 버클리에서 처음에는 텀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 후에 많은 상업용 버전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H스파이스라든지 P스파이스 등등의 버전들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초창기에는 이 코드가 포트란으로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펀치카드 머신에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서킷 엘리먼트들을 카드라고 부르고, 이 카드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스파이스의 문법 혹은 입력 파일을 스파이스 덱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제 계산전자공학 강의의 가장 마지막 강의에 있는 부분을 추려가지고 가지고 온 것이고요. 오늘 있었던 강의에서는 실제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짤막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저항하고 전압원만 있는 이런 간단한 회로를 어떻게 우리가 묘사를 하고 이것에서 전류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 슬라이드들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컴퓨터가 이 회로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회로도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스에서는 엘리먼트라는 것들을 먼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봤었던 전압원이라든지 저항 같은 것들 혹은 캐패시터 인덕터 같은 것들을 엘리먼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면 붉은색으로 나타난 것들이 엘리먼트들인데, 이 엘리먼트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바로 하지 않고 다른 중간에 매개체를 가지게 됩니다. 매개체를 가지게 되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보통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2개 이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2개, 3개, 4개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단자에서 자기 자신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 전류를 포지티브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준다는 얘기를 이 슬라이드에서는 하고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이 엘리먼트들은 전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전류를 바로 서로 전류를 가지고 바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드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전류를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라는 것은 여러 개의 터미널들이 함께 묶여 있는 곳을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노드로 그라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압이 0V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간단한 그 저항과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회로를 나타낼 수 있을까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우리는 그리면 되지만 이것을 텍스트 파일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채택하는 방식은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를 놓고 이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2개의 단자가 있을 거잖아요. 터미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터미널이 어느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술해 주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VA라는 그런 전압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웃과 제로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한 단자는 아웃, 한 단자는 0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전압어근이기 때문에 그 전압, 기전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1V다 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R1이라는 R로 시작했으니까 저항이고요. 이것이 아웃과 제로를 역시 연결을 해주고 있고 저항이기 때문에 1000ohm에 해당하는 그런 저항을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터미널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정리하면 먼저 그 녀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요. 이름을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노드 1과 노드 2의 이름들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특징이 되는 그런 값을 적어주게 됩니다. 만약에 캐패시터에 대해 가지고 밸류 값을 10의 마이너스 15승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캐패시턴스가 1fem토페럿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한 걸 나타내고 있지만 네.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 노드가 있고 아웃 노드가 있게 되고요. 걔네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잘 정리를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화일을 통해 가지고 회로도를 나타내는 법을 배웠고요. 그것을 우리가 넷리스트라고 부르게 되고,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엘리먼트 와이즈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노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먼트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막 기술을 하다 보면 걔네들을 모아가지고 스파이스가 알아서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정보를 유지를 해줍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엘리먼트에 대해서만 연결도를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것을 풀어주는 방식은 이제 여기 이런 회로도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겠죠. 어떤 원리로 이것이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배방정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배방정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각각 자신이 어떤 엘리먼트인가에 따라서 관계식들이 있을 거예요. 단자 전류하고 단자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요. 예를 들어서 전압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전류는 어떻든 관계없고 양 단자 사이의 전압 차이가 기전력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있겠죠. 저항 같으면 오음의 법칙을 따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세 번째 방정식이 밑에 보이시죠? 근데 이건 뭐냐면 전압원을 흐르는 전류하고 저항을 흐르는 전류하고 이 방향을 이와 같이 맞추었을 때는 더하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키르요프 커런트 법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까지 스파이스에 대해 가지고 무슨 방정식을 푸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계산전자공학과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스파이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앞에 그 엘리먼트의 이름을 설정을 할 때 엘리먼트의 가장 첫 번째 글자를 어떤 타입의 엘리먼트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1이라고 하면 이건 저항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1이라고 하면 이거는 캐패시터겠구나. 혹은 V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볼티지 소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15승 이런 것들을 10의 마이너스 15승이라고 써도 듣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1fem토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15승이 되도록 이렇게 단위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하였냐면요. 저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스파이스 3 버전에 맞춰가지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RC 서킷이고요. V인과 R1, RC가 있게 되는 RC 필터에다 V인은 이제 펄스 모양이죠. 0V다가 1V로 탁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전화번호를 연결을 하고 그것의 트랜지언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스파이스 3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 플랍 명령이 만들어내는 아주 예스러운 그래픽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한테 실제로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한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전에는 사람들이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그나마도 근사적인 방법이었다면 스파이스를 통해서 누구나 손쉽게 회로 해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스파이스 3를 가지고 해석을 사용을 하면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모스펫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먼저 모스펫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M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넣어주고 드레인, 게이트, 소스, 서브스트레이트 혹은 바디 순서로 기술을 해줍니다. 제가 지난 그 오프라인 강의 때 N모스하고 P모스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터미널을
나타내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순서는 엠모스, 피모스 관계없이 드레인, 게이트, 소스, 바디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타입은 이 모스펫이 어떤 모스펫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건 별도의 닷 모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잘 기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는 width고 L은 length고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IV를 한번 볼까요? 이 IV를 보시면 모스 IV.sp에서 include 파일을 통해 가지고 1.2 마이크로짜리 옛날 소자에 대한 그런 모델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GS와 VDS가 모스펫인 M1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드레인은 D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게이트는 G 노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 나머지 노드들은 다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바꾸어 가는데 드레인 전압을 빠르게 바꾸어 가면서 게이트 전압은 0V에서부터 5V까지 1V 차이를 두어 가면서 수입을 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예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버터에 대해 가지고는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못하였는데 인버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버터에 대해선 M1은 엠모스고 M2가 피모스가 되고요. 그리고 드레인하고 입력에 해당하는 게이트를 공유를 하고 있죠. 드레인이 아웃풋인데 Y로 나와 있고요. A가 입력인데 게이트에 물려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DC 해석을 통해서 이 녀석들의 예쁜 볼티지 트랜스퍼 커브를 구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번째 숙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앞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세 가지 예제를 실제로 스파이스 3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실험 결과들을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예쁜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스 3는 GitHub에 스파이스 3 F5에 대한 최신 컴파일러에서도 컴파일이 되는 그런 레퍼지토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아주 손쉽게 컴파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